인물 그룹 존 로크,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국가론의 창시자.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하여 한 번쯤 고민한다면 아마 자유주의 사상가 존 로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영국 청교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존 로크에게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이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의 청소년기 영국은 왕권 신수설에 취한 찰스 1세와 왕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의회가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시기였습니다. 내전에서 의회파가 승리해 찰스 1세가 처형되고 처음으로 공화정이 수립되었지만 호국경에 오른 크롬웰 또한 영락없이 권력자의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의회와 사사건건 충돌했죠. 여기서 로크는 국가 권력화의 본성을 뼈저리게 경험한 듯합니다. 30대 초반 로크는 애슐리 경을 만나면서 현실 정치에 다가가는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훗날 셰프츠베리 백작이 되는 애슐리 경은 30여 년을 영국 정치의 한복판에 선 인물입니다. 당시 의회에서 제임스 2세의 왕위 계승 논쟁이 붙자 휘그당 수장인 셰프츠베리 백작은 의회가 다시 쇠퇴할 것을 우려해 왕위 계승 반대파에 섰습니다. 백작과 정치적 사상을 공유한 로크도 당시 국가 권력의 절대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을 반박하기 위해 통치론을 지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정치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백작과 로크는 나란히 네덜란드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후 명예혁명으로 네덜란드의 오렌지공과 메리공주 부부가 왕위에 오르자 로크는 곧바로 영국에 귀국해 통치론을 익명으로 출판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은 통치론의 저자가 존 로크임을 알아챌 정도로 로크의 사상이 영국 정치인에 뿌리내리고 있었죠. 흔히들 이 책이 명예혁명을 옹호하기 위해 집필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로크는 명예혁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미리 다져놓았던 셈입니다. 단지 갑작스런 네덜란드 망명으로 출판이 늦어졌고 출판 시에는 시대 상황에 맞춰 내용을 수정 보완했을 뿐이죠. 로크의 통치론은 한마디로 합법적인 정부에 관한 이론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데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방어할 기본권의 일부만을 국가에 위임하기 때문에 그 정부는 제한적인 정부여야 합니다. 동의의 핵심을 두었던 로크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입법부에 두고 정부는 법률에 근거해 운영해야 함을 주장하는데요. 여기서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권력 분리비론의 초석을 세우게 되죠. 이는 의회 동의 없이 과세하거나 상비군을 징집하거나 법률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권리 장전과도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크의 핵심 사상은 자유와 소유에 있습니다. 청교도적 사고관을 지닌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신이 모든 인간에게 공유물을 선사했다고 믿었는데요. 그 공유물에 인간이 노동을 섞을 때 그 자신의 것이 된다는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소유하는 재산에는 물질적 재화뿐만 아니라 생명, 자유, 자산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넓게 해석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국가 이전에 존재해온 자연권인 재산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고 정부의 주된 기능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죠. 이런 로크의 사상은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내 의회주의 확립과 헌정주의의 토대가 된 권리장전에 사상적 이론을 제시했고 프랑스의 절대군주제 문제점을 공격하는 교리가 되었죠. 특히 로크의 사상은 미국 독립과 건국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식민지의 동의 없는 과세와 재산권 침해라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시민이 저항권으로 맞서고 결국 새로운 국가 미국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듯 로크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의 헌법에 자유와 재산권, 권력 분립의 원칙을 뿌리 깊게 내렸습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